이 문제가 이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께서 제가 여야 대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기로 상임위에서 제안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실이 전혀 사실과 다른 얘기라는 걸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 보면 최민희 위원장께서 먼저 이렇게 분명히 가이드라인을 주셨어요. 저희한테 이진숙 청문회 때 대표를 언급하지 말아라. 그러고 본인이 결정했다. 내가 기준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게 왜 나왔냐면 이 얘기가 이준숙 당시 후보자가 네 아니오로 답하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표도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건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더니 왜 여기서 이재명 대표 얘기를 하냐 이렇게 화를 내시면서 저런 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그 이후에 김우영 의원께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언급을 하는데 최민희 위원장께서 제지를 안 해서 왜 제지를 안 하냐 원칙을 그렇게 세웠다고 하시더니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원칙을 일방적으로 정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 제가 제안을 했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정리를 다시 해주시고요. 저를 그걸로 네가 얘기해놓고 왜 네가 안 지키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저한테 굉장히 큰 결례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주시고 유감 표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유감 표명할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기준은 사라졌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뭐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그리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했다는데 국감 때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아니 그만하시고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제 말씀은 위원장 얘기할 때 끼어들고 무시하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정리하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본인이 중단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1분 남았어요? 1초 하세요. 아닙니다. 저 말할 때 안 했습니다. 그만하시고요. 알아들었고 네, 이 제안 제가 했다고 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하냐면 이 녹취록이라는 건 늘 여러 개가 있는데 일부분을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 이거 확인할 시간이 오늘은 없습니다. 예, 제가 제안했다고 치고 지금 다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안했다고 하니 저는 적어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절대 권력자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기준에 마련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양당 대표에 대하여 서로 문제 제기를 하다 보면 그게 끝없는 현실적 갈등이 되기 때문에 자제하자. 제 제안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미 그 제안이 깨졌고 지난번에 해결될 일이고 박정훈 위원님이 억울하신 것 같은데 박정훈 위원님은 소극적으로 동의하셨어요. 소극적 동의. 잠깐만요. 소극적 동의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소극적이라고 표현한 거. 근데 그건 이미 깨진 원칙이고 우리가 그 정도를 지킬 만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고 가기로 지난번에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국감이라는 것이 민생을 이야기하고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런 국감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첫 국감인데 참 벌써부터 이러한 조짐이 보이는 데서 너무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에 대한 얘기, 양당에 대한 대표에 대한 얘기, 그런 부분들이 언제 어디서부터 누가 먼저 시작한지는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국감을 운영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신사협정이 깨졌다고 이렇게 공언하시는 것은 과연 이 국감 자체를 정쟁의 국감으로 몰고 가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신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위원장님이 중립적으로 공정에 진행해야 될 위원장님이 그런 식으로 아예 표방을 하시고 나서 선언하시면은 이 앞으로 며칠 20일 가까이 진행되는 이 국감이 어떤 장이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참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준숙 위원장의 동행 명령장, 무슨 말인지 제가 알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민주당은 이준숙 트라우마가 있습니까? 왜 이준숙 위원장 얘기만 나오면 이렇습니까? 결국 또 동행 명령장까지. 자, 그냥 우리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준숙 위원장이 여기 와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탄핵 중인데 직무와 관련된 얘기 전혀 못합니다. 전에도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아주 단조로운 질문입니다. 단조로운 답변할 수밖에 없고요. 물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이준석 위원장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동행명령장까지? 이거는 뭐 방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법치 무시 국회 모독이라 했는데 제가 봐서는요 이거 헌법에 반하는 겁니다. 상권 분립에 반하는 거고요. 법치주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탄핵 중이잖아요. 탄핵 중에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앞서 의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사형 선고의 유사 관련 그리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게 정당한 사유 아닙니까? 심판적으로 직무정지서가 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어떤 얘기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동행명령까지 그러니까 이 상임위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연박주의 아닙니까 이게? 이래서 회의 참석을 하셔야 돼요. 이 협정이 깨졌다는 선언은 오늘 한 게 아니고 제가 9월 30일 날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정을 낱낱이 밝혀내야지요.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이런 불출석 사유서를 낼 거면 지금 공직자 신분 아닙니까? 신분에 맞게 처신을 하면 됩니다. 근데 각종 유튜브에 나가서 정치적 편향적인 막말을 하면서 국회는 무시하는 겁니까? 뭘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추궁할 게 왜 없겠습니까? 현 정권의 방송자가 대답을 안 해도 또 물어야죠. 대답할 때까지 물어봐야죠. 얼마나 극악무도합니까?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를 무시하고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데 대통령께서 국회를 저렇게 한없이 정부 산하기관처럼 대하면서 거부권을 남발하니 그 밑에 있는 장차관들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잘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분명한 판단들을 하시고 우리 국민들이 집단 지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총선에서도 심판을 했고 앞으로도 선거 치료를 할 기회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 신사협정을 당분간 유지할까 합니다. 적어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얘기 안 꺼내려고요. 그 이유는 저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 가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대통령 독대도 못하고 겸상은커녕 엽상도 못하시는 분을 뭘 거론하겠습니까? 저는 안 하고 무게 있고 품격 있는 질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이준석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십시오. 예, 사실 최근에 그 이진숙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의견을 게재하고 또 그리고 유튜브 방송 출연하는 거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두 분의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겪어봤고 그리고 또 장관의 탄핵을 한번 겪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그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그래도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기 위해서 메시지 내는 것을 자제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탄핵되셨을 때 63일의 기간 동안 제 기억에는 뒷산에 참모두가 올라가신 것 정도만 보도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비슷하게 마지막에 가지고 한 언론과 인터뷰가 있었지만은 대부분의 기간을 조용히 보내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번 정부에서 탄핵되었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 내는 것을 자제했기 때문에 이런 선례에 비춰봤을 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본인이 탄핵에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김태규 부위원장님 지금 직무대행을 와 계시는데요. 이렇게 이진숙 위원장이 과도한 자기 메시지를 내게 되면은 방통위 조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전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수장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직원들이 헷갈릴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여당 의원님들께서도 좀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당 측에서는 단순히 이것을 옹호하기보다는 이준숙 위원장님이 탄핵 적어도 심사가 되는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인 메시지 내는 것 자제하도록 여당 측에서 먼저 촉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런 요구가 여당 측에서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에 저 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동행 명령장 여부는 2시에 보고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지금 방통위 직원들도 보고 있을 테고 제가 분명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증인 채택이 됐기 때문에 오후 2시까지 나와 주십사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여부는 오후 2시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UBC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범 위원님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경남 산청함양 거창합천의 신성보 의원이요. 방금 이준석 의원이 지적하신 문제는 뭐 이준석이 본인이나 아마 판단하라고 믿고 거기에 별도로 이 동행명령 이야기는 저는 반대합니다. 이게 보십시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할 때는 언제고 또 국회 출석을 안 한다고 지적하면 이것은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코미디. 탄핵 안 했더라면 그걸 왜 탄핵시켰어요? 탄핵 안 했더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겸 위원장 권한대행 자리에 이진수 씨가 앉아서 감사를 받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7월 30일 날 이진수 씨 임명되자마자 하루 만에 민주당에서 탄핵안 발의했고 이틀 뒤 8월 3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3일 만에 8월 2일 날 탄핵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안 한 자에 또 정인으로 안 나온다고 동행명장을 발부한다? 국회를 모독했다? 법치를 무시한다? 이게 저는 국회의 슈퍼 갑질입니다. 다수당의 정치적 횡포예요. 이것은 저는 별도로 인수시장 행태와는 별도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정인으로 내세우고 탄핵당한 사람을 기다린 사람을 또 동행명령까지 하겠다는 것은 완벽한 법률 위반입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세요. 자, 의결해서 한번 해보라고 하면 5년 뭐 재판을 나오겠습니다만 국회가 망신살 겁니다. 제 예상입니다. 아니 완벽한 법률 위반의 이유 좀 말씀해 보시죠. 동행명령장 발부가 완벽한 법률 위반이다. 그거 잠시만요. 기다리세요 좀. 제가 질문이 안 끝났잖아요. 좀 아까 요거 하나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성범 의원이 국회가 이진숙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이 완벽한 법률 위반이라고 하는데 김태규 위원장님 제가 법률가셔서 여쭤봅니다. 그거 완벽한 불법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기에 적절치 않는 것. 아니 법적으로 제가 지금 여기서 불법입니까? 법률적인 판단을 제가 드리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요것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무슨 법률에 의거해서 불법인지 말씀해 주셔야 제가 판단을 하죠. 예, 법조문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주세요. 예. 네, 드리겠습니다. 노정면 의원님 드리고. 정인감정법 보세요. 정인의 제6조 정인에 대한 동행명령.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위원회는 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정인에 대하여 지정한 장소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6조 정인에 대한 동행명령. 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 이진숙 씨가 낸 불출사유서가 정당한 이유 없나요? 본인은 탄핵 심판 중으로 직무정지 상태에서 10월 7일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이제 4일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진숙 네, 그거죠? 서명. 또 네,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아니요? 없죠? 네. 됐습니다. 결과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국회가. 아, 책임지죠. 다음에 떨어지죠. 일 제대로 안 하는 국회의원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일 제대로 하지 않는 국회의원 그리고 국정감사 때 불성실한 의원 출석 제대로 안 하는 의원 다 떨어집니다. 이렇게 책임지는 겁니다. 국회는 정치적으로. 왜 반말하십니까? 지금 장난을 제가 뭘로 보여서 반말을 하십니까? 반말 왜 하셨습니까? 저한테. 좀 아까 반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다 보고 있습니다. 예, 됐고요. 그다음에 노정면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탄핵 소추당한 국무위원은 증인 채택이 불가능하다는 법률이 있으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각을 고쳐 먹겠습니다. 사형수에 비유했는데 월급 따박따박 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 따박따박 받고 나가고 싶은 유튜브 다 돌아다니는 분이 사형수라고요? 어떤 국민이 이해하겠습니까? 제가 원래 하려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 국정감사, 뭐 청문회 이런 국회 상임위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상황이 생중계되고 국민들께서 질의하는 의원들이 매우 고압적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됩니다. 이건 질의 방식에 대한 그 이해가 공유가 좀 안 돼서 의원은 제한된 시간 안에 질의를 하고 또 증인으로 나오신 분들은 또 답변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당연히 있으시겠죠. 그런데 답변 시간이 이 의원 질의 시간에 다 포함된다는 점을 꼭 좀 우리 증인들께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의원이 단답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단답으로 답변을 하셔야 돼요. 거기에 무슨 의견을 부연 설명하고 그러고 싶으시겠지만 그렇게 되면 질의 시간을 줄이려는 방해 의도를 의심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는 의원이 주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답변하고 싶은 말씀이 있더라도 했습니까 하면 했다 안 했다 모른다 이렇게 단답으로 답을 해주시고 보충해서 답변이 필요하면 그것도 의원이 판단해서 답을 요청하는 것이고요. 답을 요청하지 않으면 답변하실 기회를 못 갖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제도이고 기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답변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위원장께 발언을 요청하셔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위원장께서 판단하시겠지만요. 이런 그 의사 진행의 기본적인 구조를 우리 증인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증인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국민의힘 박충건입니다. 오늘 국정감사 첫날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전히 이진숙 죽이기에 나서면서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지금 디지털 성범죄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그 피해 범위가 점점 더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적정인 대응이 없이는 우리 사회가 더 큰 피해를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디페이크 성범죄 유포의 신속한 삭제 처리를 위해서 텔레그램이라든가 이런 해외 플랫폼의 규제를 하고 그리고 공조를 해야 되는 것이 시급한데 담당 기관인 방통위가 지금 또다시 민주당의 상습적 탄핵과 정쟁으로 사실상 마비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걸 정상화하려는 노력은 없고 또 이진숙 방통위원장 불러서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최영도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탄핵 소추는 국무위원에게 사실상 정치적 사형 선고나 다름없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런 분을 또다시 증인으로 동행명령하겠다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은 뭐 부관 참시라도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무슨 정치적 분풀입니까? 그리고 지금 헌재에서 재판 중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가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의 선봉대장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발언 정말 누워서 침 뱉기고 전형적인 내로남불입니다. 방통위원 추천 절차 진행하다가 지금 돌연 중단됐죠. 그런데 여기 후보로 나왔던 사람 중에 안정상 중앙대 교민교수라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017년에 논란이 됐던 민주당 워크숍에서 논란이 됐던 방송장악 시나리오 문건이라는 걸 작성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탄핵 재판 절차가 9월 3일부터 진행이 됐는데 현재는 통상 180일 아닙니다. 의사진행 발언 아무도 1분도 안 줬습니다. 계속하세요. 여기 들으니까. 네,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재판 절차가 9월 3일부터 시작이 됐는데 현재는 통상 180일 이내에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년 1, 2월 정도까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임기가 10월 17일자로 종료됩니다. 통상 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서 임명 절차가 한 달 정도 소요된다는 걸 감안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재판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고 있어요.
재판관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잇따른 탄핵 소추를 주도한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인선에 속도를 내지 않는 것은 국가 행정 기능을 마비시키더라도 민주당이 뽑은 법문진 의사들의 임기를 계속해서 연장시키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기울어진 언론 운동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우선 누군가를 옹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없고 그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그거야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의원이 해서는 안 되는 일 같습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을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니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합의했잖아요. 남성당 합의라고 한성당 합의했죠. 그래서 다 합의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다 합의해요? 의회에서 수당 합의했죠. 저기 김영 간사에게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최영두 간사가 했기 때문에 김영 간사님 하시고 의사진행 발언 그만하겠습니다. 여기 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다는데 언제 질의 시작할래요? 맞습니다. 간사가 하고 나면 간사의 발언권을 주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위원장님 최영두 간사를 대표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의원들 간에 의사진행 발언하고 저를 맨 마지막에 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말씀드리니까 간사가 시작을 냈는 겁니다. 의사진행은 정확하게 자, 김영 간사님 2분 드리세요. 여기서 의사진행 발언 종결하겠습니다. 9월 30일 날 여야 증인 채택 관련해서 최영두 간사랑 위원장과 야당 간사가 있을 때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자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해서 증인 채택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중단하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제 이거 발언에 중단하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제 발언에 끼어들지 마세요.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합의한 건 맞습니다. 나머지가 깨진 건 있는데 이진숙은 합의한 게 맞습니다. 정확히. 그리고 두 번째, 억지 쓰지 마시고 끼어들지 마세요. 잠깐만요. 김영 간사님 잠깐만요. 지금 김영 간사님 발언 시간이잖아요. 여기 제가 잠깐만요. 기준을 잡겠습니다. 좀 아까 노정면 의원께서 국회의원이 질의할 때 증인들은 어떻게 해달라고 당부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 얘기 국회의원님들, 위원님들 좀 지켜주시죠. 우선 첫 번째, 본인이 속으로 인정하건 말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지금 전부 지역구 의원들이시죠? 예, 지역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온 분들입니다. 그런데 얘기할 때 끼어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무리 누군가를 옹호하고 싶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어도 위원장이 말하는 데는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끼어들지 말아주세요. 그래서 일단 김영 간사님 말 중에 맞는 건 최영두 간사님이 하시면 보통 야당 간사를 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속해서 손을 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냥 먼저 기회를 주고 주거니 받거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언제까지 의사진행 발언하시겠습니까? 주제가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김영 간사님의 1분 34초 이거 제가 세워드렸습니다. 김영 간사님. 예, 1분 34초 의사진행 발언 듣고 최수진 위원님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박하시면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예, 김영 간사님 하시고 30초 드리겠습니다. 10일 날
마이크 좀 제대로 넣어주세요. 34초에서 멈췄는데 32초 갔어요. 33초에서 제가 그런 거 안 따지는데 행정실이 오늘 국감 시작하는 날이니까 긴장 좀 해주십시오. 지금 자 이진숙 자, 다시 이거 제가 정리할게요. 2분에서 다시 시작하고 40초에서 끊으세요. 20초 남겨주고 끊어주세요. 예, 시작하십시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9월 30일 여야 간사에 합의된 인물이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지금 야당에서 자극적인 말로 이번 국정감사를 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사형구형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사형선고라고 얘기하고 어떤 분은 이진숙을 죽이기 한다고 얘기합니다. 교통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형구형 한 적 없고 사형선고 한 적 없고 이진숙 죽이기 국감 아니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발언을 하는 여당 의원들의 이 내용에 대해서 이진숙 국감이 아니라는 점을 명박 방통위 국감이고 지금 방통위로부터 월급 받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으로 월급 받고 있는 이진숙 일반 증인에 대해서 증인 채택에 대해서 2시까지 나와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거고 2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한 그 집행을 진행해달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분이 있지만 불출석 그냥 사유서가 없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현직 검사입니다. 현직 검사가 대검찰청 형사 3과 과장으로 근무 재직 중인 윤원일 검사가 행정실에서 집행한 증인 요구서를 불수용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검사가 비겁하게 가방이 국정감사를 방해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윤원일 검사는 검사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던 한 분의 경우는 이구영 당선인 이사로 예정돼 있는 아까 오른다고 했는데 30초. 네, 쓰세요. 임무영 변호사는 그러면은 변호사가 지금 당선인 이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일 부르는 것도 아니고 오늘 2시에서 4시에 나오라고 한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동행명령장 발표해 주십시오. 30초 30초 1분에서 30초 끊으세요. 김현 의원님 30초 드리겠습니다. 더. 우선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합의가 된 구조는 이랬습니다. 사실 저희들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어차피 다수결로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합의한 것은 자 우선에 기업인들은 최소화한다. 그래서 KT 사장, YTN 사장, 또 YTN 회장, 또 울산방송 회장 이런 분들은 사실상 이 실무에 밟지도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람으로 대체한다. 이게 하나 있었고 다음에 언론사 사장 부르려면 다 같이 불러야 된다. YTN 사장, MBC 사장, JTBC 다 불러야 된다. 그리고 용어를 정리해 드릴게요. 정부위원, 국무위원한 탄핵은 그만하게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건 탄핵이 된다는 것은 되고 그런 걸 보지 않았으니까 그건 정치적 사유이고 정치적 사유이고 그리고 그건 빨리 이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탄핵 재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탄핵 재판을 시켜놓고 또 가혹하게 불러서 무슨 자격을 또 받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로 저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치적 공정성은 아닌가라는 식으로 저기 그 김영 간사님 30초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여야 합의에서 깨진 것은 그 국민연금 주식 변경 때문에 KT 대표를 부르기로 약속을 했는데 KT 대표를 부르는 것을 최영두 간사님이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니까 이거를 조정하자고 얘기한 데부터 깨진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KT 대표를 합의한 바 없다.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바 없다는 지점에서 깨진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인 장관 말고 탄핵 그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용어 선택을 정확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국감 증인으로 누군가를 채택하고 안 하고 그게 여야 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적어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증인 의결할 때 이 결과에 대해서 그게 누구라도 대통령일지라도 제가 뭐 허락받고 용납받고 이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이미 탄핵되었던 8월 14일 불법적 박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한 바 있습니다. 저는 그때 여당 의원님들이 이진숙 증인의 출석에 대하여 그때 2차 청문회 때 문제 제기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이진숙 위원장은 각종 의원들의 각종 질의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답변할 걸 했습니다. 선택적으로. 그런데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되고 갑자기 불출석한 것 그리고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 제65조 사항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기 때문에 그칩니다. 그리고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조항은 딱 이거고요. 그래서 탄핵 소추 당한 이진숙 위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되는 것이 불법이라는 근거를 저희는 찾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은 그리고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증인들 이진숙, 우호현, 윤원일 검사인가요? 그리고 이무영 증인은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행정실에서는 할 수 있는 소통 수단으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